텔레그램에서 제대로 된 판매자만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1시간 안에 바로 약을 구할 수 있어요. 환각이 보이고 심신의 안정도 찾아오면서 나중에는 노래가 보이고 노래를 막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신비한 기분이었어요. 아, 이 좋은 걸 왜 끊지? 아, 사람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이거 평생 해도 나는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마약 범죄 소식. 특히 최근 몇 년간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마약 사범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마약 거래 활성화로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범죄가 아니게 된 마약 범죄. 우리는 마약 중독자에서 단약을 위해 스스로 치료센터에 들어간 20대 마약 회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오요셉이라고 하고요.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많았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하는 건 저한테는 조금 많이 자연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담배 같은 뭐 하나의 놀이? 약간 술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래 너네가 하는데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너네 해라 하다가 제가 정말 힘들 때 이제 나 너무 힘든데 그거 하면 좀 괜찮아지냐 라고 했더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친구한테 받게 되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나도 좋았어요. 환각이 보이고 심신의 안정도 찾아오면서 나중에는 노래가 보이고 노래를 막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신비한 기분이었어요. 대마초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즐거워요. 케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릴렉싱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허브 이제 허브라고 하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초에다가 화학적 비료를 뿌려서 만든 거라고 해요. 느낌 자체는 이제 대마초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 심한 느낌?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구속이 됐었어요. 서울구치소에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수감이 되어 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어요. 사실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했구나. 처음에는 걸릴 때까지만 해도 아, 이 좋은 걸 왜 끊지? 아, 사람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이거 평생 해도 나는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구속이 되고 이제 하루 한 달, 2달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내가 왜 했지라는 생각은 그냥 가끔씩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다르크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회복이 뭔지 배우다 보니까 아, 심각한 중독이었구나. 여기서 점점 깨닫고 느끼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마약을 하고 저희 친형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형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조사를 받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건 사실 수면제다. 원래 수면제 먹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머리끄댕이 잡혀서 정신병원, 참사랑병원에 이제 입원한 기억도 있고 퇴원을 해서 또 마약을 하고 엄마를 만났죠. 엄마가 이제 난리가 나셨죠. 울고불고 어떻게 몰골이 그러냐. 이제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 묻힌지도 모르고 이렇게 탁 이러고 엄마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죽어도 아니라고 했어요. 약한 거 아니야. 근데 딱 화장실을 갔는데 제 거울을 보는 순간 누가 봐도 그냥 마약한 사람. 딱 거울 보면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내가 이 상태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내가 좀 뭐 한 거지? 약간 그때 좀 그런 상황도 있었고 부모님이 자식이 마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접견을 오시는데 매일 우셨어요. 매일 오실 때마다 제발 하지 마라. 나와서도 제발 하지 말고. 그래서 좀 더 끊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지금 부모님이 건강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으신데 제가 밖에서 일할 때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막 그렇게 효도를 크게 못했는데 이게 어쩌면 효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더 여기 있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가고 싶었어요. 많이 나가고 싶었고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싶었는데 4주차인데 한 주 매주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첫째 주에는 좀만 버티다 나가야지.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좀 괜찮은데? 3주차 때는 생각보다 되게 배울 게 많네? 그리고 지금 4주차인데 내가 왜 진작에 안 왔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다. 약간 지금 드는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솔직히 저는 못 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약을 끊는 건 없다. 평생 참는 거지. 평생 참아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 이런 재발의 가능성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많이 깨닫는 거죠. 깨닫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배워가는 단계고 그런 교육을 좀 더 받으면 저도 다른 분들처럼 여기서 나가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처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나가면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마약을 이렇게 하려고 뭐 이것까지 해봤다. 제가 모델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벌었다가 마약으로 돈을 다 쓰고 몰래 밤일을 했어요. 화류계에 나가갖고 화류계에 돈을 벌면서 그렇게까지 해보기도 하고. 클럽에서 그 혹시 마약이 유통되는 그게 좀 많은 편이에요? 많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클럽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90명은 약쟁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25명 정도는 딜러예요. 그만큼 지금 마약이 대중화가 돼 있고 클럽 MD라고 하죠. 약을 주고 팔아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 많은 판매 업자 중 한 10명에 5명은 다 MD더라고요. 클럽에도 그만큼 퍼져 있고 클럽뿐만이겠어요. 지금 저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퍼져 있는데 옆집 아들도 혹시 할 줄도 모르고 너무도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내가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권유를 해요. 너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행복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호기심. 한 번만 해볼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다 약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이 강요는 없어요. 사실 다 자발적인 거죠. 약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몰래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만 약을 하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멤버를 받지도 않고 주도면밀하게 정말 비밀스럽게 해요. 기자님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만약에 친구가 10명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중 2~3명은 저는 확실히 약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구글에 솔직히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지금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제대로 된 판매자만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1시간 안에 바로 약을 구할 수 있어요.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펜타닐. 펜타닐은 정말 죽음의 마약이거든요. 그 몸에 약통이라고 하죠. 그 약통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약 자체를 하게 되면은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마약을 하고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도 못했고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조절이 가능하지? 나는 뭐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자신의 오만과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마약을 한 번이라도 했다. 가까운 병원이든 이런 시설이든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8살이에요. 작년 이제 여름부터 해서 이번 연도 1월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 이제 동료분이 필로폰을 주셔서 이제 놔주셨어요, 주사로. 여기에 있거든요. 마약이 없어서 이제 누구한테,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원래는 내가 이렇게 비굴하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변했나. 아버지는 되게 술만 계속 드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망가지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저도.